사주로 보는 내 인생의 대운 시기, 놓치면 후회할 운의 흐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 바로 내 인생의 대운 시기를 사주명리학 관점에서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일이 술술 풀리고 또 어떤 때는 아무리 애를 써도 막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이 흐름, 명리학에서는 대운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대운은 단순한 운세가 아니라 내 삶의 에너지 흐름이 어떻게 변하고 어떤 기운이 주도권을 잡는지를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요소예요. 오늘 영상은 총 3개의 챕터로 구성되며 각 챕터에서는 대운의 구조, 흐름, 그리고 인생 전환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하나씩 풀어갈 겁니다. 대운은 단순히 좋다, 나쁘다로만 접근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 안에는 삶의 리듬과 균형, 그리고 타이밍이라는 아주 복합적인 요소가 숨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운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대운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왜 중요한가? 우리가 흔히 운이 좋다, 요즘은 운이 안 따라준다라고 말하죠. 명리학에서는 이 운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축이 바로 대운이에요. 대운은 태어난 이후 일정 주기마다 반복되는 운의 흐름을 말하며 사람마다 그 흐름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내 사주팔자의 구성에 따라 어떤 기운이 언제 들어오는지를 보여줘요. 대운은 기본적으로 10년 단위로 흐릅니다. 왜 하필 10년일까? 이건 명리학에서 천간과 지지의 조합을 기준으로 하는 오행순환 체계에 기반해 있어요. 단순히 10년 주기라는 시간이 아니라 10년 동안 특정한 오행적 에너지가 내 삶에 강하게 작용한다는 개념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대운이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출생 이후 일정한 나이에 맞춰서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걸 대운 이분 시기라고 해요. 이분 시기는 성별, 출생 시간, 양력, 음력 생일 등에 따라 계산되며 그 계산법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건 양차법과 음차법입니다. 대운의 시작 시기를 알아내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해요. 그 시점부터 내 사주에 없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 인생에 새로운 에너지가 찾아오는 시점이 바로 이분 시기라는 거죠. 정리하자면 대운은 10년 주기로 반복되는 인생 에너지의 흐름이며 사주 원국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에 따라 내 삶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를 볼 때 단순히 좋은 사주냐 나쁜 사주냐만 따지면 안 되고 이 대운의 흐름과 타이밍까지 함께 봐야 전체적인 인생 전략이 보이는 겁니다. 앞서 대운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왜 중요한지를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대운이 내 사주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조금 더 구조적으로 들여다볼게요. 대운은 단순히 외부에서 오는 기운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지닌 원국, 즉 태어날 때의 사주팔자에 들어있는 오행 구조와 만나면서 작용을 일으키는 에너지입니다. 마치 화학 반응처럼 내 안의 기운과 외부에서 들어오는 대운의 기운이 만나면서 다양한 변화를 일으키죠.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대운을 분석해야 할까요? 먼저 대운은 십신이라는 개념을 기준으로 분석됩니다. 십신은 일간을 기준으로 하여 대운에서 들어오는 천간과 지지 속 장간들이 어떤 관계를 맺는지를 따집니다. 예를 들어 대운에서 들어온 기운이 재성이라면 그 10년은 돈과 관련된 이슈가 강하게 작용하는 시기일 수 있어요. 만약 관성이라면 사회적 책임, 직장, 통제의 에너지가 들어오는 시기라고 볼 수 있죠. 이때 중요한 건 단지 오행이 같은지만 볼 게 아니라 음양의 일치 여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생하는 오행이면서 음양이 같다면 식신, 음양이 다르면 상관이 되듯 대운의 십신도 그렇게 구체적으로 분류해야 정확한 해석이 가능해져요. 또 하나의 핵심은 대운의 강약을 따져보는 겁니다. 대운이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강하게 작용하는 건 아니에요. 내 사주 원국에 있는 오행과 얼마나 조화를 이루느냐 또는 충돌을 일으키느냐에 따라 그 에너지의 크기와 영향력이 달라져요. 그래서 어떤 대운은 인생을 확 바꾸는 전환점이 되기도 하고 어떤 대운은 거의 체감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요약하자면 대운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대운이 시작되는 시점, 이분 시기, 대운의 오행과 십신 분류, 음양 포함, 내 원국과의 상호작용, 조화와 충돌. 이 3가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야만 진짜 나에게 중요한 대운 시기가 언제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 시기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또 대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다음 챕터에서는 대운의 흐름이
인생 전환점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중점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대운의 흐름과 인생 전환점의 관계. 대운이라는 건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인생의 큰 파도와도 같아요. 어떤 파도는 부드럽게 나를 밀어주지만 어떤 파도는 나를 거세게 흔들어 놓기도 하죠. 이 챕터에서는 그 파도, 즉 대운의 흐름이 어떻게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생각해 봅시다. 인생에서 중요한 변화의 시점, 예를 들어 직업을 바꾸거나 이사를 가거나 관계가 바뀌는 때는 대부분 우연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그 배경에는 에너지의 변화, 즉 기운의 전환이 있습니다. 명리학에서는 이 변화의 축을 대운이 담당한다고 봐요. 대운은 앞서 말했듯 10년 단위로 작용하지만 그 영향력은 단순한 10년짜리 운이 아니에요. 이 대운이 나의 사주 원국과 어떻게 맞물리느냐에 따라 인생이 얼마나 유연하게 전환되느냐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내가 원래 재성이 약한 구조인데 대운에서 강한 재성이 들어온다면 이 시기는 물질적 전환의 가능성이 높은 시기로 볼 수 있어요. 이제 대운의 전환이 어떤 방식으로 인생에 영향을 주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대운의 흐름은 일정한 패턴으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나에게 유리한 오행이 계속 이어지는 시기가 있는가 하면 불리한 기운이 연속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 흐름이 전환점을 만났을 때 극적인 변화가 발생합니다. 이걸 명리학에서는 용신과 희신이라는 개념으로도 설명해요. 내 사주 구조상 필요한 기운, 즉 용신이 대운으로 들어오는 시점은 삶의 전환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기피해야 할 기운이 연속적으로 들어오면 조심해야 할 변화가 찾아올 수 있죠. 결국 대운의 흐름을 본다는 것은 단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가 언제, 어떤 방향으로 올지를 미리 감지하고 준비하는 일입니다. 이 흐름을 읽을 줄 알면 인생에서 왜 이 시기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거꾸로 앞으로 다가올 전환점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도 미리 전략을 세울 수 있죠. 이제 대운의 흐름이 인생의 전환점과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조금 더 구조적으로 살펴볼게요. 대운이 전환점을 만든다는 말은 단순한 추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 구조 속에는 명확한 논리가 존재해요. 먼저 대운의 전환점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구조적 패턴에서 나타납니다. 1. 오행의 충돌 또는 변화. 새로운 대운이 시작될 때 이전 대운과 완전히 다른 성격의 기운이 들어오면 충돌이 발생합니다. 이를테면 수 기운이 중심이던 대운에서 갑자기 화 기운이 중심이 되는 대운으로 넘어갈 때 인생의 방향성 자체가 뒤집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전환은 사회적 지위, 거주지, 관계, 건강 등 다양한 면에서 변화를 동반합니다. 기. 십신의 급변. 대운의 십신이 바뀔 때도 전환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이전 대운이 인성이 중심이었다면 공부, 내면, 휴식의 시기였을 수 있고 이후 대운이 재성 중심으로 바뀌면 사회적 활동, 금전, 거래가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십신의 변화는 삶의 테마를 바꾸는 역할을 하죠. 3. 용신, 기신의 교체. 가장 중요한 전환은 용신이 들어오는 대운 또는 기신이 들어오는 대운입니다. 용신은 나에게 필요한 기운이기 때문에 그 시기는 사회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안정을 찾기 쉬운 시기예요. 반면 기신이 들어오는 시기는 도전과 시험이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이 흐름을 잘 이해하면 미리 대비하거나 필요한 선택을 미룰 수도 있죠. 이러한 패턴을 통해 대운의 흐름을 읽는다는 건 결국 내가 준비되어 있는 방향과 들어오는 에너지의 방향이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게 일치하면 인생의 전환이 기회로 작용하고 불일치하면 위기나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대운의 흐름이 인생의 전환점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행, 십신, 용신의 복합적인 작용 속에서 나의 삶의 방향성이 어떻게 조정되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구조예요. 대운을 알면 그 전환점을 미리 인식하고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대운과 원국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며 대운의 기륭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를 설명드릴게요. 대운과 사주 원국의 상호작용, 그리고 기륭 판단의 원리. 지금까지 우리는 대운의 개념과 그 흐름이 인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대운이 사주 원국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그 결과로 기륭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대운은 언제나 나를 중심으로 들어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란 바로 일간이에요. 명리학에서 일간은 사주의 주인공이자 판단의 기준이 되는 요소입니다. 대운이 내게 어떤 의미인지 알기 위해서는 항상 일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해요. 이때 핵심은 대운의 오행이 내 원국의 오행 구조와 어떤 관계를 맺는가입니다. 이 관계는 다음 세 가지로 나뉘어 분석됩니다. 오행의 생극제와 관계, 음양의 조화 여부, 십신으로의 변환 및 역할. 먼저 오행의 생극 관계를 봅시다. 예를 들어 내 일간이 간목인데 대운에서 병화가 들어온다면 목이 화를 생하니 이건 내가 생하는 에너지, 즉 식상의 기운이에요. 여기서 음양이 같으면 식신, 다르면 상관이 되죠. 이처럼 대운의 천간 또는 지지의 장간이 내 일간과 맺는 관계를 분석하면 그 대운이 어떤 십신적 성격을 갖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은 음양입니다. 단순히 오행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오행이 내 일간과 음양이 일치하는가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음양이 같으면 기운이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흘러가지만 음양이 다르면 충돌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같은 오행이라도 음양이 다르면 겁재, 같으면 비견처럼 전혀 다른 역할을 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은 십신으로의 전환입니다. 대운에서 들어오는 기운을 십신으로 분류할 때 단지 오행의 일치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그 기운이 내 삶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봐야 해요. 재성은 물질적 기회를, 관성은 사회적 통제를, 인성은 지식과 보호를, 식상은 표현과 창조를 의미하죠. 따라서 대운에서 어떤 십신이 들어오는가에 따라 인생의 주제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대운을 해석할 때 원국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기본 원리예요. 요약하자면 대운은 반드시 일간 기준으로 오행적 상호작용과 음양일치를 함께 고려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고 그 결과로 해당 시기의 기륭을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앞에서 대운을 해석할 때 일간 기준의 오행, 음양, 십신 구조를 어떻게 분석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했죠. 이번에는 그 분석을 통해 실제 기륭을 어떻게 판단하는가를 중심으로 정리해 볼게요. 먼저 강조하고 싶은 건 대운의 기륭은 단순히 좋다와 나쁘다로 단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십신이라도 원국의 구조에 따라 작용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재성이 들어온다고 무조건 돈이 생기고 식상이 들어온다고 무조건 창조적 에너지가 솟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륭 판단의 기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원국, 내 오행의 균형 여부, 용신의 등장 또는 억제, 충형, 해합의 작용 여부. 첫 번째, 원국의 오행 균형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내 사주에 수가 지나치게 많고 화가 부족하다면 화의 기운이 들어오는 대운은 조화와 보완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런 경우 화 대운은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오히려 안정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반대로 이미 강한 기운이 대운으로 또 들어오면 과잉이 되어서 균형이 무너질 수 있어요. 이때는 그 기운이 아무리 좋은 오행이라도 길보다는 흉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용신의 등장 여부입니다. 용신은 내가 갖고 있는 구조의 부족함을 보완해주는 오행이자 기운이에요. 대운에서 용신이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일이 잘 풀리는 시기가 됩니다. 직업적으로 안정되거나 관계가 원활해지거나 건강이 회복되는 시기에 긍정적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반면 기신이 들어오는 대운은 긴장을 놓치지 말아야 할 시기입니다. 기신은 원국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나에게 혼란이나 갈등을 일으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은 충형, 해합의 작용입니다. 지지간의 관계에서 충돌하거나 결합할 때 대운이 이러한 작용을 강화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원국의 지지가 형을 맺고 있는데 대운이 그 지지를 자극한다면 갈등, 부딪힘, 예상치 못한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져요. 반대로 원국의 불안정한 지지를 대운이 합으로 안정시켜준다면 그 시기는 완충작용을 하며 순조롭게 흘러갈 수 있죠. 결국 대운의 기륭은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사주 전체 구조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판단해야 하는 상대적 개념입니다. 같은 대운이라도 누구에게는 기회의 시기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조심해야 할 시기일 수 있어요. 이것이 사주를 공부하면서 대운을 반드시 원국과 함께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